안녕하세요. 투자시켜자 김PB입니다. 세계 대공황 시작 4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주제인데 제가 조회수 130만, 36만을 각각 기록한 유명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의 브랜든 빅스라는 유명한 교회 관리인이자 예언가의 내용을 담은 이런 영상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의 오른쪽 귀에 총격을 맞을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고 트럼프가 당선될 것까지 예측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한테 직접 꿈이나 이런 이제 환상들을 통해서 계시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분이 3차 세계대전 식량난뿐만 아니라 경제 대공황 등을 언급 중이고 이 영상의 댓글을 들어가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진짜 이 사람 말대로 되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인가 어디 유명한 언론에도 출연하셨던 분인데 실제 대공황이 이 사람 말대로 다가오고 있고 데이터랑도 대략적으로 좀 이제 아구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듣지 않을래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이 운영하시는 유튜브가 라스트데이스라는 이제 53.8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인데 최근에 영상이 또 업로드가 됐습니다. 나는 같은 것에 대한 경고를 2번이나 꿈에서 보았다고 이렇게 영상이 최근에 업로드가 됐어요. 또 이걸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세계 크리스찬이나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이제 대공황에 대해서 새로운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브랜든 빅스는 꿈에서 빨간 셔츠랑 청바지를 입었고 이제 흰색 옷을 입은 금발 여자를 보았대요. 그래서 미국의 국기와도 색깔이 같기 때문에 미국을 상징하는 그런 여인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마치 기상캐스터처럼 날씨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경고를 했대요. 꿈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푸른 하늘에 거대한 짙은 회색 구름과 어마무시한 추위가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을 형상화한 사람이 날씨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자마자 갑작스러운 추위와 태풍이 다가오게 된 거죠. 자, 그 이후에 그녀가 네그루의 거대한 떡갈나무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폭풍이 불어치고 나서 무성했던 잎이 떨어지고 나무조차 날려버렸다. 이 떡갈나무가 4개가 있는데 4개의 떡갈나무가 굉장히 갑자기 잎도 푸릇푸릇하게 잘 열려있었고 괜찮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나뭇잎이 다 빠져버리고 나무가 갑자기 고목나무가 되고 이런 현상들이 눈으로 환상을 봤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경제 위기를 상징하는 거라는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대공황이 무려 4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데 네그루의 거대한 떡갈나무가 이게 바로 4년의 경제 위기를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브랜든 빅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나, 둘, 셋, 넷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면서 너는 나에게 경제 붕괴가 얼마나 오래 갈지를 물었고 나는 너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다 라면서 손가락 4개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펼쳐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꿈에서. 즉 이는 경제 위기가 4년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더불어서 4개의 떡갈나무를 보게 되면 하나의 떡갈나무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 떡갈나무가 유독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걸 이제 눈으로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즉 경제 위기가 4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하면 2년차에서 3년차 정도 때가 가장 경제적으로 사람들에게든 우리에게든 정말 힘들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리고 나는 네가 첫 번째 나무를 주목하길 바란다. 첫 해는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두 번째 나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은 정말 고통스러워했고 먹을 음식조차 없었다 라는 얘기를 주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즉 이 얘기를 이제 미루어 봤을 때 경제 위기는 4년 동안 다가올 거고 첫 번째 1년 차에는 사람들이 그다지 체감을 좀 덜 하거나 못할 수도 있지만 2년차 3년차 때 본격적으로 사람들의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거고 게다가 식량난까지 올게 될 거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들이 우리가 쭉 이제 영상을 봤을 때 이 영상 본문 영상도 보시면 재밌는데 그러면 금융 데이터 관점에서 이 얘기가 신빙성 있는 얘기일까? 이걸 한번 좀 재미로 같이 찾아보면 좋겠더라고요. 자, 굉장히 유명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버핏 인디케이터라는 건데 워렌 버핏이 좋아한다고 해서 이런 별명이 붙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경제 규모랑 그 다음에 주식시장 규모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커져버리면 버블이다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지표인데 쉽게 말해서 주식시장의 버블을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안 좋은 건데 현재 지금 이 지표가 200포인트까지 도달했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쭉 이제 다시 급락을 시작하고 있는데 시장 떨어지면서 닷컴 버블 당시에 이 지표가 150%였고 니프티 50 버블 때가 100%대였어요. 금융위기 때도 100%대였거든요. 이때가 다 경제 위기나 주식시장이 크게 붕괴했던 때였는데 이때만 해도 100에서 150%였는데 현재는 무려 200%를
넘어섰었습니다. 참고로 대공황 때는 이 지표가 130% 정도에 달했었거든요. 즉 뭐다? 지금 현재의 주식시장 버블은 대공황 때나 닷컴 버블 때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버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미국 증시 버블은 미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초대형 버블 수준이거든요. 근데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버블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붕괴도 클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럼 경제가 이제 크게 붕괴해서 주가가 크게 무너지고 경제가 크게 붕괴하게 되면 대공황 때 사례를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대공황 당시에 미국 이제 다우지수가 3년 동안 주가 지수가 붕괴를 하면서 고점 대비 무려 89%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실업률이 무려 25%까지 도달했는데, 현재 이제 우리나라나 미국의 실업률이 4%대라는 걸 감안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말도 안 되는 거죠. 4명 중에 1명은 대리기사를 뛰고 싶어도 못 뛰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공황 때 고점에서 바닥까지 가는데 약 3년 좀 안 되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경제는 이제 주가는 3년 정도 떨어지다가 반등을 시작했는데 경제는 4년 정도는 힘들었습니다. 그 4년 훨씬 이상도 힘들었어요. 즉 떡갈나무 4개, 즉 이제 4년 정도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얘기일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브랜든 빅스가 얘기한 이 영상에서 말하는 내용이, 첫 번째 떡갈나무는 괜찮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떡갈나무가 특히 심각하게 안 좋아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번째 떡갈나무는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 번째 떡갈나무도 여전히 이제 망가졌지만 사람들이 이러한 위기에 적응해버린 이런 이제 모습을 영상에서 본문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즉 사람들이 1년차 때는 크게 체감을 못하다가 2년차, 3년차 때 크게 두드려봤고 식량난에 엄청난 고통에 휩싸였다가 4년차에는 이런 위기에 적응을 해서 이제 감각이 무뎌진 단계까지 간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럼 2, 3년차 때 정말 힘들 거냐? 금융위기 당시에 은행 부도 추이를 보면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금융위기 2008년에 터졌는데 실제로 은행이 부도가 많이 나기 시작한 거는 2009년하고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이 리스크가 전가돼가지고 2009년부터 본격적인 은행 부도가 시작됐고 2년차 때 많이 터졌고 3년차 때 더더욱 많이 터지면서 클라이막스를 찍어줬었거든요. 그러다 4년차 되면서 이제 은행 부도 수가 엄청 늘긴 했지만 점점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금융위기 당시에도 은행 부도나 기업들의 큰 위기가 2, 3년차 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떡갈나무 중에 두세 번째가 심각하다라는 게 이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다. 심지어 주가가 올라갈 때도 은행이 줄도산이 지속됐었어요. 그러니까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왔다가 2009년부터 슬슬 이제 미국 증시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2010년, 2011년에는 이제 미국 증시가 회복되는 구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줄도산은 지속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금융위기 당시에 기업의 부도 추이를 보게 되면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2007년부터 슬슬 기업의 부도 건수가 높아지다가 2008년에 갑작스럽게 확 높아졌고 2009년에 정점에 도달을 했다가 2010년도 2009년 정도 수준까지 머물렀다가 이제 2011년부터 점점 이게 사그라드는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업, 은행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부도 또한 주가랑 땅값이 다 폭락하고 나서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위기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기업들이나 은행들이 주가가 다 폭락하고 사람들이 실업자 터지고 이럴 때 안 터지고 왜 나중에 터지나, 끝끝내 버티다 못해서 마지막에 선택하는 게 바로 부도 처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버티다 무너지다가 이제 경제 위기가 터지고 주가가 폭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부도랑 은행 부도가 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 경제도 보면 내수가 굉장히 많이 침체돼서 국내 기업들이 이미 무너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엔 어떨까? 굉장히 좀 무서운 결과가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금융위기 때만 참고할 게 아니고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큰 이제 시장의 시장의 위기를 우리가 이제 앞다투어 이제 터질 거라고 하면은 대공황 당시엔 어땠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이제 좀 재밌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 대공황 당시의 은행 부도 추이를 보더라도 1929년에 미국 대공황이 터졌고 주가가 본격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은행이 약 650개 정도 붕괴가 됐는데 그 다음 연도 1930년대부터 이제 1350개, 그 다음 연도인 1931년에 2300개를 기록을 했고 1932년에도 1450개를 기록을 했어요. 1929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1930년부터 대공황이 시작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연도보다는 그 다음 연도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연도에도 1450개로 은행 부도가 굉장히 많은 추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폭락이 시작되고 다음 해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은행 부도가 시작해서 1931년에 절정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즉 4개의 떡갈나무 경제 위기가 4년 동안 이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연도보단 두 번째, 세 번째 연도가 더 심각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 떨어지는 이런 얘기라는 거죠. IMF 당시에도 1997년에 IMF 사태가 터졌는데 98년도 돼서야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부도가 났습니다. 즉 브랜든 빅스의 발언이 현실화된다라고 한다면 위기의 패턴, 이 경제 위기의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경제 위기까지 알려주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굉장히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브랜든 빅스가 얘기하는 건 대공황과 3차 세계대전, 전염병과 식량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소름 돋는 사실이 뭐냐면 경제 위기는 경제를 가장 위기를 잘 분석할 줄 아는 사람, 전 세계에서 매크로 헤지 펀드를 가장 크게 운영하고 있는 200조 원 규모를 굴렸었던 레이 달리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결국 경제 위기는 6년에서 8년 주기에 한 번씩 온다. 100년을 이제 통계로 봤을 때. 근데 자연재해도 주기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자연재해가 늘어날 수 있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든 빅스가 말하는 이 전염병이나 식량난들이 실제로 대공황과 함께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측을 너무 잘해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간 남자가 있습니다. 마틴 암스트롱이라고 월가의 전설적인 예언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경제 위기 예측을 너무 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게 경제 예측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제 미국 이제 FBI인가 CIA에서 이거를 이제 경제 위기 프로그램을 국가에다 팔아라고 했는데 거절을 해가지고 실제로 억울하게 몇 년 동안 옥살이까지 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다큐멘터리까지 나왔었는데 이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역사랑 사이클 그다음에 패턴 이런 것들에 흥미를 보였어요. 이제 자연도 주기가 있듯이 경제도 주기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자연재해처럼 경제 위기도 반복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경제 위기는 주기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걸 찾아서 그런 걸 이제 현실화시켜서 이제 실무화를 시켜서 경제 위기가 언제 찾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에 힌트가 있어요. 자연재해처럼 경제 위기도 반복된다. 즉 자연재해도 일정한 주기를 갖고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밌는 데이터를 하나 갖고 왔는데 전 세계에서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빈도수를 보게 되면 주기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적으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어떤 걸 통해서 반복이 되냐면 태양의 흑점 수와 비례해서 이 허리케인 수가 연동이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허리케인 빈도와 태양 흑점수가 모두 11년 주기로 반복이 되는데 현재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시 허리케인 수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즉 전 세계의 태풍이 불어닥칠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브랜든 빅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전 세계에 4년 동안 대공황이 올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계시를 받은 게 사실이고 그 계시대로 4년 동안 경제 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고통의 순간이 될 텐데 여기에 더불어서 자연재해까지 오면서 전쟁과 대기근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고 빅스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저는 교인이 아니고 불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독교를 홍보하는 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흥미로운 내용을 구독자분들하고 나누기 위한 목적이지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좀 보셨으면 하는 마치 일요일의 서프라이즈 이런 다큐멘터리 느낌으로 좀 만들어 봤고요. 그래도 저는 브랜든 빅스가 식량 기근이 너무 힘들 거다 뭐 이제 앞으로 전쟁이 터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겁을 줘가지고 저는 저 본문 영상을 봤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비상식량 정도는 조금 챙겨둬서 나쁠 건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해주시면 이런 흥미로운 경제, 투자 정보, 노하우 이런 것들 많이 드릴 테니까 끊임없이 좀 받아가시는 계기가 되실 수 있도록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을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 유튜브 채널 이제 상단에 파란색 링크가 있습니다. 요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수강료를 100%다 환급해드려서 내시는 돈 한 푼이 없는 바르미츠바 강의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입문과정 강의인데 수강료 11만원 내셨다가 수강료를 100%다 전액 환급 받으셔서 실제로 내시는 돈이 한 푼도 없는 그런 강의입니다. 그러면 어떤 강의냐? 이런 경제 대공황, 브랜든 빅스가 말하는 그런 경제 대공황 같은 게 불어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대공황이 실제로 왔을 때 큰 돈을 벌어들인 전설적인 투자가의 노하우를 배워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1929년 대공황이 터졌을 때 하루 만에 2조 원을 벌어들인 제시 리버모어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인 투자자의 대공황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점 매매, 그 다음에 피라미딩 전략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녹화 강의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를 미리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차트로 수백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수백억을 만든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월가의 투자자들의 투자 노하우, 차트 분석 노하우, 그 다음에 성공 투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꼭 갖춰야 할 마인드셋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강의로 만들었는데 100%
100% 다 무료 막 강의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셔서 내용 보시고 쭉 밑에 보셔서 신청을 해주시거나 1577-0471 요 번호로 입문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요 부분에 관련해서 멘토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